칠판 보시죠. 자, 우리가 거리를 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잴 때 내가 뺑글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막 너무 멀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거리라는 건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거리를 잴 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야, 점 하나 줄게.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줄게.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점 하나 줄게. 그 다음에 이번에 직선 하나 줄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좌표 평면 하나를 드리고요. 임의 점을 하나 이쁘장하게 찍고 또 하나를 찍었어요. 자, 너한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이 점의 좌표라는 친구가 2,1. 그러면 너는 여기가 6이 되겠고 너는 여기가 3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찍으니까 6,3. 자, 그럼 내가 두 점을 다이렉트로 이어버렸어요. 이랬을 때 나오는 보라색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친구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즉 X축과 평행하게 라인을 잡고 Y축과 평행하게 라인을 잡았을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대각선으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소환해서 X축, Y축과 평행하게 밑변 높이를 만들고, 자, 여기 보세요. 밑변의 좌표는 그러면 뒤에 있는 X좌표에서 앞에 있는 X좌표를 빼니까 뭐가 나오겠어? 4가 나오시겠죠. 자, 높이라는 친구도 뒤에 있는 Y좌표에서 앞에 있는 Y좌표를 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2라는 길이가 나오시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아저씨 소환해서 16 더하기 4의 루트를 취해버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리가 2루트 5가 됩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렇게 해서 Y축과 평행하게 또는 요렇게 해서 X축과 평행하게 라는 친구의 거리를 잴 때는 이런 친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요거는 그냥 Y좌표에서 빼면 되는 거고 요것도 X좌표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내가 빼는데 거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보는 시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애가 서 있고 여기에 B라는 애가 서 있어. 그러면 우리 둘의 거리는 뭐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B의 위치에서 A의 위치를 빼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자면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빼도 맞는 건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보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부호가 생겨버려서, 그러면 선생님 거리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얘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잘 데리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값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표현을 이야기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X의 좌표 누군가에서 X의 좌표를 뺄 때는 절대값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양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특수한 점을 줘서 거리를 구했다면 내가 일반적인 점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점 하나를 x1이라는 상수형 문자와 y1이라는 상수형 문자로 좌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x2와 y2라는 또 상수형 문자를 드렸어요. 변수 아니에요. 상수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x에서 x를 빼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누가 x좌표 입장에서 더 큰 친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책에는 그래 네가 뒤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이 얘기에서는 뺐을 때는 이게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죠?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전체 제곱을 할 건데 문제는 제곱이라는 친구의 역할도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고 양수를 제곱하면 또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값과 마찬가지로 이 완전 제곱, 제곱하는 친구도 뭘 의미한다?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생략을 당하게 됩니다. 어차피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두 점을 주었을 때 뒤에 있는 친구는 y에서 y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 높이의 제곱을 의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뭘 씌워주면 되는 거야?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x의 빼기에서 제곱, y의 빼기에서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이번에는 점과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 하나를 만들고요. 자, 이 친구를 y는 x 플러스 2라고 식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점 하나를 찍을 건데 점은 뭐 여기 어딘가에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만 들어가면 안 이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4,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 함은 내가 무슨 거리라고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야, 이 노란색의 거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수긍 못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4, 마이너스 2라는 친구에서 직선에 수선의 반을 내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자, 이 살구색하고 노란색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 어떻게 비교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죠. 그럼 이 친구는 그 직각삼각형에서 누굴 담당해? 빗변을 담당하지. 삼각형에서 가장 길이가 긴 변이 빗변이잖아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 이 친구를 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노란색보다 보라색이 더 뭐하겠어? 짧겠지. 그쵸? 그러면서 여기 직선의 위의 점에 터치하고 있잖아. 그쵸? 이것보다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바깥에, 직선 바깥의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때 만들어지는 길이가 곧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수직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위치 관계에서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하게 되면 조건이 있다는 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됩니다 라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요 x 앞에 숫자가 누구죠? 1이죠. 기울기가 1이야. 아, 나의 기울기가 1이라면 너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죠. 자, 바로 갑니다. 선생님, y 마이너스는 x 마이너스라고 일단 쓰신 다음에 이 구조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 직선의 식이 얘야. 너 누구니 전개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제가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2였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였으니까 플러스 2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선 두 개를 만들어냈으니 이 다음 차례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교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왜? 교점은 여기 터치다운한 이 점이 최단 거리의 점이니까 이 점을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겠다라는 게 일단 루틴이 되시는 거죠. 자, 일단 한번 구해는 볼게요. 여러분들아. 자, 교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x는 누구 나와줘야 돼? 0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0,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 했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x에서 x 빼서 제곱 16이죠.
y에서 y 빼서 제곱. 얘는 뭐예요? 얘도 16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럼 루트 32니까 내가 원하는 거리는 뭐가 나온다? 여기가 4루트 2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옛날 분들이 이 공식을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들아, 아까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라는 점을 하나 드렸던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친구를 별표 하나 줄게요. 한 3년 동안 간간히 쓰여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3학년까지 가는 친구들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이 공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쓸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일반형으로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진 점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점을 안 알려주고 거리를 구해라 라는 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A, B, C 미정계수 아니에요. 누군가 알려줬다고 가정을 해주세요. X1, Y1 얘도 알려준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은 이렇게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디스턴스는 일단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를 분모에다가 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거리이기 때문에 분자에서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일단은 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채우면 되는데 이 채우는 게 너무 쉬워요. 요 일반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방금 네 말에 의하자면 A, B, C는 알아.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X, Y를 아는 친구야? 모르는 친구야? 모르는 친구죠? 그래서 이 X 자리에다가 X1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아는 친구가 되어버렸죠, 숫자로. Y 자리에 Y1을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는 겁니까? 아는 숫자. 그러니까 값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이게 공식이에요. 유도하시는 거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암기하세요. 굉장히 쉽겠죠? 단, 직선이 일반형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 야, 너 일반형 바꾸는 거 쉽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다 써볼까요? x-y 더하기 2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필요하시겠죠?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제곱하게 되면 분모에 2가 생기겠죠. 루트 2가.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가 x1, y1이 대입된다. 4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4 대입했고요. 마이너스 2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더하기 2가 되시니까 요거 계산하면 누가 나오시겠어? 8이 나오시겠지, 분자가.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루트 2분의 8이에요. 유리화하게 되면 4루트 2예요. 아까와 마찬가지인 답이. 근데 바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쉽잖아. 직선 알려주고 점 알려주면 거리 구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에서의 입장은 미정계수, 즉 상수형 문자 찾자가 주된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그리고 세뇌당한 걸 푸셔야 되는데 x하고 y를 구하는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직선을 하나 그렸어. 직선 위에 점 두세 개 찾았다고 그게 뭐 되겠어요? 안 되죠. 직선, 점 두세 개 찾는 게 아니라 직선 그대로 찾아주세요. 아니 그러면 x, y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직선이 갖고 있는 특징을 기울기하고 절편, 그러기 위해선 A, B, C라는 미정계수가 완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미정계수를 찾는 건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찾자. 그리고 그 상황을 찾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울기가 1인 친구랑 기울기가 2분의 1인 친구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는 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찾아서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고등학생들의 목적이야, 수학에서.